안녕하세요. 재무 멘토 김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요, 꽤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 시점에서 과거부터 계속 투자를 하셨던 분이라면은 이거를 수확을 한번 할까 말까 고민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수확을 할지 말지를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는 몇 가지 정보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구독하고 좋아요부터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그래프는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그래프인데요. 올해 4월부터 지금 촬영일 현재가 9월 12일인데, 지금 9월 12일까지의 그래프예요. 올해 5월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7%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3.6%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약 1.1% 정도 떨어져 있어요. 미국 장기국채에 투자하시는 분들마다 진입 시점이 다 다르시고 또 전략이 모두 다르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그냥 단편적으로 4.7%일 때 사서 지금까지 쭉 뒀다면 몇 프로 수익이 났는지 한번 같이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상품마다 듀레이션이 다르고요. 이 듀레이션별로 수익을 달성하고 있으실 텐데요. 지금 이제 최고는 29.4% 정도까지 수익을 달성하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다 한 10에서 15% 이상의 수익은 달성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니까요. 자, 이거를 수확을 하고 싶지 않으시나요? 수확을 할지 말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들고 있다가 국채금리가 올라버리면요, 지금 내 ETF의 수익률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아마 지난 8월 초에도 그런 고민을 했을 거고요. 자, 지금도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는요, 여러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대표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이 기준금리는 물가하고 고용지표에 의해서 또 정책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 금리는 매크로 지표에 의해서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요. 또 우리가 정치 이슈라든지 아니면 우리 파월의 입에서 나오는 발언마저도 즉각적으로 시장에서 금리로 반응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확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려면요, 자, 이런 매크로 지표와 정치 지표와 파월의 발언 등 여러 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늘 예의주시해서 지켜보는 게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 매크로 지표가 시장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매크로 지표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물가 지표가 있고 고용 지표가 있는데요. 자, 물가 지표는 우리 흔히 보는 CPI, PPI, PC 이런 물가 지표가 있고요. 자, 고용 지표는 매주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 실업률이라든지 고용 관련 여러 지표가 매월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11월에 미국의 대선이 있는데요. 이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냐에 따라서 이 미국 기준금리가 또 왔다 갔다 해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세 정책을 펼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재정이 적자가 나면서 국채 발행을 많이 할 거잖아요. 국채 발행을 많이 하면 또 공급이 많아지면서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요인으로 작용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거고요. 반대로 해리스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시장 금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제를 봐도요, 해리스가 대선 토론에서 조금 우세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금리가 3.6% 밑까지 떨어지기도 했었어요. 자, 그리고 또 같이 봐야 되는 게 연준의 행보, 파월의 발언을 주의해서 계속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 2번을 계속 주의 깊게 보다 보면은요, 아, 시장이 이렇게 즉각 반영하는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시장이 선반영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요. 자, 이미 뉴스에서 뭐가 이렇게 돼서 금리가 뭐 떨어지고 가격이 오른데 그럼 이미 늦은 거예요. 왜냐면 시장은 그걸 이미 다 반영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장은 즉각 반응을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더 먹을 게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먹을 게 있는지를 봤는데 내가 볼 때는 이 금리가 너무 과하게 반응을 한 것 같거나 아니면 이미 충분히 반영을 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때는요, 수확을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어요. 수확을 하고 나서 재진입 시점을 살피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지난 8월 초부터 현재까지 이런 이벤트들에 의해서 시장금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같이 들여다보면요, 자, 먼저 이때가 8월 2일이었어요. 8월 2일에 실업률 충격이 있었는데, 자, 이때는 일본이 금리까지 인상하면서 엔캐리 청산 우려까지 겹치면서 금리가 이틀 만에 급락을 했었죠. 0.3%가 빠졌었어요. 자, 이틀 만에 0.3%면 제법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때 의견을 좀 드렸었죠. 수익 실현하실 분들은 잠깐 실현했다가 금리가 3.9나 4% 넘어가면은 다시 뭐 분할로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렸었어요. 그리고 기존 상품이 듀레이션이 마음에 안 들면 뭐 듀레이션이 좀 긴 상품으로 바꾸는 기회로 가져가시라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렇게 과한 반응이 있었던 이제 다음 날 금리는 조금씩 올랐었고요. 또 미국에서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매주 발표를 해요. 이 매주 발표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금리에 계속 영향을 주는데요. 자, 8월 8일에 예를 한번 보면은 이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를 한 거예요. 자, 이때는 실업률이 높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 다음 주에 발표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를 하면서 다행이다 이제 안도를 하면서 금리가 이렇게 조금 올랐던 거죠. 자, 그 이후에요. 또 이제 8월 14일에 코어 CPI 발표가 있었는데 물가가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금리 내리겠구나 하면서 또 이렇게 시장 금리가 내렸었고요. 또 바로 다음 날은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는데 이 소매 판매가 좀 좋게 발표가 되면서 또 경기 침체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금리가 이렇게 다시 오르기도 했죠. 또 8월 23일에는 잭슨홀 미팅이 있었잖아요. 그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꽤 비둘기적인 발언을 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또 금리가 이렇게 좀 내려가는 효과로 작용을 했고요. 또 이달 들어서는 PMI가 발표가 됐는데 구매 관리자 지수가 하락해서 나오면서 경기가 또 조금 안 좋아질 거로 보는 거죠. 그러면서 금리가 이렇게 또 하락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뭐가 있었나요? 어제 트럼프하고 해리스하고 대선 토론이 있었고 그 대선 토론에서 해리스가 우세하게 토론을 펼치면서 시장 금리가 3.6%가 잠깐 깨지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또 이제 어젯밤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반이죠. CPI가 발표가 됐는데 이 CPI가 이제 물가 지표죠. 안정적으로 발표가 됐는데 이 CPI 중에서 주거비 우려가 또 나오면서 이게 금리를 지금 0.5% 비컷은 못하겠구나. 금리가 0.25% 정도로 내리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겠구나라고 시장에서는 본 거고 지금 현재는 한 3.66% 정도까지 금리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고민이 되는 거죠. 지금 수확할까? 지금 이 열매를 좀 따먹어 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국채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아무래도 조금 작은 금액은 아니고 몇천 단위, 몇 억 단위의 큰 돈을 투자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수익 실현을 하면은 꽤 큰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의견을 드리는 저도요, 실은 그날 분위기에 따라서 의견이 좀 달라지기는 해요. 그저께만 해도 전저점을 얘가 뚫었네. 그러면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다가도 어제처럼 CPI까지 다 발표가 되고 났는데 9월 18일에 금리를 0.25%만 인하를 할 것 같네. 그러면 지금 수확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3.6%의 수익을 한번 달성하고 혹시 금리가 3.8% 넘어간다면 그때 한번 다시 담아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물론 그냥 쭉 가지고 계셔도 돼요. 이게 샀다 팔았다 하면서 내가 수익 실현을 했는데 이게 반등 없이 그냥 계속 금리가 떨어져 버리면은 이 수익 구간을 놓쳐버리는 거기 때문에 더 안 좋은 투자 결과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저처럼 수익 실현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셨던 분이라면은 이제 오늘 제 방송을 보시고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시장 금리는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폭을 꽤 크게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죠. 18일에 FOMC 회의가 있어요. 그 회의에서는 이제 0.25% 금리를 인하할 거야라는 것은 시장의 컨센서스인데 금리 인하 후에 파월이 연설문을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그 연준 의원들의 적정 금리에 대해서 이렇게 투표를 한 점도표가 발표가 돼요. 그 점도표가 3월, 6월, 9월, 12월에 발표가 되는데 지금 이 점도표는 이제 6월에 발표된 점도표이고요. 그런데 이제 요번에 또 이 점도표가 발표가 되는데 이 점도표에 의해서 앞으로 금리가 얼마나 빨리 떨어질지 아니면 얼마나 느리게 떨어질지를 가늠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금리를 조금 더 천천히 느리게 떨어뜨리겠다라고 나오면은 시장 금리는 반등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자, 그렇게 반등할 때는 또 우리한테는 기회가 되는 거지. 다시 담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국채 투자를 계속 하시는 분들께서 수익 실현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제 의견을 담아서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잊지 마시고 널리 공유도 부탁드리고요. 또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